알림부터 하겠습니다. 번호 불러볼까? 85번 402번 88, 93, 88 403, 404, 423번 25, 16번은 나와 16번에 18번, 50번, 50번 53번, 53번 55. 45, 40 87, 87 385번부터 오늘 오늘 그거 수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얘는 그래프 못 그려. 얘는 그래프 아직 너네가 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주기 함수인데 얘 이제 2학년 때 거라서 얘는 그래프는 의미가 없고 일일이 이제 계산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럼 괜찮아? 그다음에 이게 좀 함수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좀 개판이야. 그래서 좀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함수 방정식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함수 방정식은 어떻게밖에 풀 수가 없냐면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다고 했었지. 일일이 이제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F0하고 F1의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우선 F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0의 값을 우선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여기서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이 나오지 않고 하나만 나오게 하는 값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거거든. 만약에 내가 F0을 구하고 싶어서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F0이 되고 여기는 F2가 돼서 두 개의 값이 나오잖아. 그럼 일종의 문자가 두 개인 방정식이 나오는 거라서 생각하기 힘들고 1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니? 만약에 여기다 x는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F1이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3에 얘도 F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같은 종류가 나오게끔 숫자를 집어넣어보는 게 함수 방정식의 접근법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배의 F1이 마이너스 4라서 F1은 2가 되겠다. 이거를 이제 하나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는 F0을 구하고 싶어서 X는 0을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지. 0을 대입하면 얘는 F0가 되고 마이너스 3에 오면 얘는 F2가 되겠지. 얘는 0이 되겠다. 그럼 이제 F2가 무슨 값인지 알아야 F0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F2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알아서 잘 맞춰줘. X는 2를 대입하면 얘는 왼쪽은 F2가 되고 이번에는 오른쪽이 F0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그냥 F2랑 F0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띠게 될 거고 이 둘을 잘 조합하면 F0랑 F2의 값도 오히려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3배 해가지고 이제 써볼게. 3 곱하기 F0 마이너스 9 곱하기 F2는 얘는 0이 될 테니까 만약에 이걸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 F2가 마이너스 8이라서 F2는 1이 나오겠다. 그럼 F2가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F0는 3이 나오겠지. 함수 방정식이라는 게 뭔가 막 대단한 걸 배워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일이 값들을 집어넣을 건데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생각하길 바라고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길 바라고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93번. 자, 1참수 y는 ax-1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고 공역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일 때 a의 최대값,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그때 라지 m, 라지 m의 값을 구하시고 얘는
한번 해봅시다. 정의역이 요거고 공역이 요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항상 이제 정의역하고 공역이 범위로 주어져 있으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뭘 꼭 생각하자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범위로 주어져 있으면 얘를 좌표평면에 표현을 하는 거지. 좌표평면에 표현을 할 거고 얘가 좌표평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이거 어떻게 만들까? 소연이는 오늘 늦잖아.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내가 정의역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만 생각을 할 거고 공역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생각을 할 거고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그럼 지금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요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지. 나는 여기 안에 일어난 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만 볼 거니까 여기를 벗어나는 건 생각을 안 할 거야. 여기다가 내가 y는 ax-1이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대. 1차 함수의 그래프. 우리 1차 함수는 진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지금 1차 함수 ax-1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겠지. 그럼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을 테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이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아이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할 거라고. 근데 뭐가 되고 싶대? 이제 함수가 되고 싶다. 함수. 우리 그래프에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그래프에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모든 정의역에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빈틈없이 만나야 되는 거지. 모든 정의역에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빈틈없이 만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지금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모든 정의역에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빈틈없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까? 그렇지? 방금 내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괜찮지? 그렇지? 뭐 이런 것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여기가 지금 빈틈이 생기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최대한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밑으로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얘가 점점 올라가다 이게 이제 그림을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요 끝에를 지나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다 계산을 사실 해봐야 되거든. 문제를 좀 정확하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얘는 지금 어디까지 얘가 기울기가 증가할 수 있을 거냐면 아마 이 점을 지날 때까지는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일부러 정확하게 그려놔서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커지면 무슨 일이 생기지? 이렇게 돼서 여기 빈틈이 생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1번이라고 해볼게. 이때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해봅시다.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함수가 될 수 없어. 요거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될 거고 얘가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다 보면 아마 이제 여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는 직선 이렇게 지나는 직선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또 빈틈이 생겨서 함수가 될 수 없을 거야. 이때의 기울기를 M2다라고 하면 요거보다는 기울기가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A인데 A는 M1보다는 기울기가 작거나 같아야 되고 M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얘가 함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M1의 기울기랑 M2의 기울기를 찾으면 될 텐데 어떻게 찾으면 될 거냐면 요 점의 좌표가 0,1이고 자, M1은 이 점을 지날 때잖아. 이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날 때. 요 그래프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1하고 0,1을 지날 때가 되겠다.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여기를 지날 때 그래프도 그려보고 요것도 그려봐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림 좀만 자세히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M1은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 X증가량 2고 0, 여기 마이너스 1이지. X증가량 2고 Y증가량 2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일 때가 될 거고 얘는 X증가량 2고 Y증가량 마이너스 2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근데 저런 문제 그랬을 때요. 일일이 다 구해야 된다. 그냥 저기 기준자인 0,마이너스 1보다 먼 쪽으로 기준하면 먼 쪽으로
이거는 그림이 어떻게 주어져야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사실 그래프를 얼추 좀 맞춰서만 그리면 확인 가능해. 근데 선생님도 약간 좀 대충 그렸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체크를 하면서 마이너스 2랑 1이 여기 좀 더 멀리 했고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중간에 잡았고 이렇게만 잡으면 그림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요. 네, 저는 범위 주어진 거에 해당하는 값을 일치함수 식에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맞춰야 돼요. 하향식 대입해서 하면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라서 그래. 이게 공역이잖아.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값이지 치역이라면 이게 치역이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를 체크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공역이기 때문에 꼭 요거를 다 메꾼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요거 값 집어넣으면 A 안 나올 거야. A 안 나와. 혹시 쌤 저는 저기 정의역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는 경우랑 1 나오는 경우로 나눠서 그냥 구해놓은 거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이건 이제 방정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그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니야. 근데 정확한 풀이냐라고 하면은 말하기 힘든데 답은 나오지. 왜냐면 선생님들 얘기했지만 함수 방정식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은솔이는 방정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선생님 가끔씩 저런 문제 1대1 대응이다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공역이 전부 치역이 돼야 그렇지. 되는 그때는 치역이 돼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었지. 아마 그 질문에 1대1 함수 문제 있지 않을까 싶은데 402번 한번 네. 그래 일단 여기 나온다 문제.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때 자,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원래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만약에 여기 선생님이 추계 방정식이 x는 k다라고 나올게요. x는 k다라고 나왔을 때 내가 이 함수의 정의역을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로 준다면 여기서부터 요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면 1대1 대응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지. 이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 또 정의역하고 공역이 범위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적합평면에 저거부터 체크를 할 거야. 지금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공역은 그림 좀 잘 그렸네. 그냥 여기 할게. y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나는 여기만 생각하고 싶은 거지. 여기서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그치. 여기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맞니? 함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도 다 커버해야 되고 5 위쪽으로도 빠짐없이 완전히 체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2차 함수의 일부분이 여기 그려질 텐데 2차 함수의 일부분을 여기 그렸을 때 이쪽을 빠짐없이 다 체크하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이런 일부분이 들어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가 무조건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여기서 시작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만 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만약에 여기서 시작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빈틈이 생기니까 함수가 못 되는 거고 여기서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 가로선을 그었을 때 안 만나는 점이 생기니까 1대1 대응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사실 좋은 거야. 문제 어디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1,5를 지나야 돼. 이러면 그냥 끝이야. 이런 끝인 거지. 왜 끝이지? 얘는 추계 방정식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잖아. 이미 마이너스 1 왼쪽에서부터 증가만 하기 시작해. 이미.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어디를 지나기만 하는데 마이너스 1,5를 지나면 돼. 지나면 끝인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이고 5 집어넣으면 5 나와야 되니까 5는 k 마이너스 3 나오나? k는 쌤 여기서도 그냥 마이너스 1이랑 5 대입해서 그것도 방정식으로 썼잖아요. 이제 그건 방정식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요거를 기억하고 그냥 바로 푼 거지. 여기서 지나면 되겠지라고. 이제 내가 너희한테 지금 바라는 건 우리는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라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면 좀 더 좋겠지. 그러면 이제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 응. 그 특정 점을 지난다는 게 특정 그래프가 그 점에 점에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네. 같은 말이야? 아. 그래프를 거기를 지난다라는 게 거기 그래프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403 여기 이제 403번도 한번 잘 봅시다. 이제 1 그래프를 진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들 다 풀 수 있는 건데.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인 집합의 함수 fx.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따르고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르겠다. 근데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그럼 이제 얘도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x는 1을 경계로 이렇게 x는 1을 경계로 오른쪽에서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따를 거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 x는 1 집어넣으면 지금 1,2를 지나지?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얘 원래 축이 x는 0이 요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나는 1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요 1 왼쪽에서는 a-2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 우선 이 위를 침범하면 안 되지. 이 밑으로 완전히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해서 왼쪽 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 거야. 지금 오른쪽에서 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1 왼쪽에서도 뭐 하기만 하면 돼? 증가하기만 하면 되고 어디를 지나기만 하면 돼? 여기 1,2를 지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요거 두 개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증가해야 된다.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2가 0보다 우선 커야 돼. 그래서 a는 2보다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2를 지나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2는 a-2 더하기 b가 돼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a는 상수고 정수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니까. 그래서 b가 정수면 a도 정수지. 근데 a가 2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이게 가능한 정수는 a가 3이고 b가 1이고 4고 0이고 5고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아이들 조합이 가능하대. 근데 가장 큰 정수의 값을 구해달랐으니까 답은 1이 돼. 그래프는 언제 그려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프는 그냥 거의 다 그려.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라면 다 그리고 가는 편이고 선생님이 늘 그래서 너네한테 최면 걸렸지. 나는 눈으로 보고 푸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특히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 내가 그래프를 정말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웬만하면 그리는 게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돼. 내가 만약에 그래프 없이도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안 그려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려도 좋지. 그래서 408번에 x가 2, 4, 8인데 x에서 x를 함수 fj, h가 각각 1대1 등 상등함수, 상수함수다. 이렇게 집합의 정의역이 셀 수 있는 개수, 카운터블한 집합이 주어져 있으면 나는 무조건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 나는 무조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f 2, 4, 8, 2, 4, 8. 자, F는 지금 1대1 대응이 되고 싶고, 1대1 대응이 되고 싶고, G는 항등함수고, H는 상수함수예요. 그러면 G는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되니?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니까, GX는 X인 거지.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니까, HX는 X에다 뭘 집어넣던지 간에 상수 C로 가게 될 거야. 그럼 지금 F8하고 G4랑 H2가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함수값이 G4가 얼마라는 거? 얘가 4라는 거야. 그럼 H2가 4래. 근데 HX는 상수함수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얼마로 갈 거야? 4로 가겠다. 4로 가겠다. 그리고 F8도 그럼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지?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로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2하고 4는 4를 제외한 나머지 2 또는 8로 가야겠지? 근데 F8 곱하기 F2가 F4래. F8이 4잖아? 4 곱하기 F2가
F4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겠어? F4가 8로 가고 F2가 2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지. 그래서 F2는 2가 돼야 되고 G8은 상대함수니까 8이 될 거고 H4는 상수함수니까 뭘 집어넣던지 간에 4로 가겠지. 그래서 14가 가야지.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는 기본 문제니까. 다음에 16. 손이 작아봐. 자, 36번에 x는 1, 2, 3에서 x에서 x로 1대1 대응함수 fc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치고 또 x가 1, 2, 3 이렇게 카운터블한 집합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림을 그릴 거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얘가 1, 2, 3 1, 2, 3이고 마찬가지로 x에서 x로 가는 함수 1, 2, 3, 1, 2, 3, G 이렇게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자고. 자, F2는 G2는 3이래. 자, F2도 3으로 가고 G2도 3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 두 개들은 다 다른 쪽으로 가야겠지. 그 다음 G 도트 F2가 1이래. 제가 한번 해볼게. G 도트 F2가 1이라고 했으니까 G F2는 1이 되겠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 봐봐. 생각을 해봐. F2가 될 수 있는 값이 우선 제한되어 있어. 얘가 F2가 어쨌든 어떤 값으로 주어질 거 아니야. G에 어떤 놈을 집어넣는 게 1로 간다는 뜻이잖아. 그럼 얘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되니? 2는 되면 안 되지. 얘가 2면 2는 이미 3으로 간다네. 맞아? 얘는 절대 2가 되면 안 돼. 그럼 F2가 될 수 있는 값은 자 F2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돼. 자 봐봐. 아 뭐야? 아 근데 F는 3이네 뭐야? 이거 쉽게 있잖아. 3이네. 그럼 G3이 1이다라는 거네. 그럼 끝났네. 1은 2로. 이거 쓸데없는 짓이네. 자 그 다음에 얘도 FG2 FG2는 2다. 그리고 G2가 3이지? 이게 3이네. 그럼 F3은 2다. 3이 2로 가야 되니까 1은 1로 가야겠다. 그럼 F1은 1이고 G1은 2가 돼서 3이 답입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안 주고 이게 만약에 1 이렇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줄 텐데 그거 생각하고 접근했더니 그냥 쉽게 주면 문제. 좀 전에 408에서 F8 제 왼쪽에 있는 거는 다 3 같았잖아요. 오른쪽에서는 다 F로 바뀌었는데 아직 값이 그 오른쪽에 있는 얘는 지금 F가 1대1 대응이라고 그랬고 G가 항등함수라고 그랬고 H가 상수함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니까 G4는 무조건 어때요? 4로 가지. 그럼 H2도 4가 돼야 되고 얘도 4가 돼야 되는데 HX는 상수함수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값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HX가 4다라는 거고 여긴 다 F지. 그래서 F8이 지금 4라는 걸 찾았고 F2는 아직 뭔지 몰라. 얘가 F4가 되고 싶대. 이렇게. 근데 지금 F는 1대1 대응인데 X가 248, 정의역이 248이고 공역도 248이니까 얘는 이제 그림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8은 지금 4로 가. 얘가 1대1 대응이니까 2가 2 또는 8로 가야 되고 4도 2 또는 8로 가야 되지.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뭐밖에 없냐? F2가 2고 F4가 8인 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없겠다. 그 다음에 16번. 자, x는 1, 2, 3에 대해서 x에서 x로 1대1 대함수다. 이거 있지? 16번이고 28번. 자, x가 1, 2, 3, 4, 5인데 x에서 x로 하면서 f가 다음에 긴 것 같다. 근데 g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g는 4고 f 도트 g는 g 도트 f를 만족시킬 때 g2의 값을 구하시고자 선생님 여기다가 g도 한 번만 만들어볼게. 항상 우리
정의역이 셀 수 있는 무한기로 되어 있으면 나는 무조건 이 그림을 그릴 거다라고 했었어. 함수는 반드시 이걸로 문제를 풀 거고 지금 G1은 4로 가고 있대. 자, 근데 F.G랑 G.F를 만들기 위해 G2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그럼 F.G랑 G.F가 같다라는 건 F.GX랑 G.F의 X가 같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FGX랑 GFX가 같다는 것밖에 없겠네. 근데 얘는 식이 주어진 애가 아니니까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일일이 값을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지금 문제에서 뭘 알고 있냐면 G1이 4라는 걸 알고 있지. 이걸 제일 먼저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 G1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X는 1을 대입하면 F의 G1이 G의 F1이랑 같아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G1이 4니까 F4는 F1은 얼마니? 1은 3으로 가니까 G3이랑 같아지겠네. 근데 지금 F4가 1로 가니까 얘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3은 1로 가. 그럼 G3의 값을 알아냈으니까 이번에는 뭘 집어넣고 싶은 거야? 이번에는 X는 3을 또 집어넣고 싶은 거지.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FG3하고 FG3 아니 GF3이 같아요. 이렇게. 그럼 G3이 1이고 F3은 지금 5로 가네. 얘가 5니까 G5가 F1하고 같아서 F1은 3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5는 3으로 가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이거는 X는 5를 집어넣으면 또 정보를 알 수 있겠지? X는 5 집어넣으면 FG5는 G의 F5인데 F5가 이제 나올 때 되겠지? F5가 이거야. 그럼 G5는 3이었으니까 F3은 몰아서 얘는 5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서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사실 합성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풀이법이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야. 방금 만든 정의가 공약. 저거 그냥 기준으로 똑같이 그건 이제 사실 왜 그럴까? 왜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아주 예리해. 나 이런 게 아주 좋다고. 내가 설명했었는데. 내가 설명했었다고. 지금 그 시온이가 얘기한 게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이걸 문제에서 만들면 나 무조건 그렇게 풀어. 저도 그냥 이렇게 왜지? F.G랑 G.F 둘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내가 얘기했었는데. 둘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 서로 역함수 관계밖에 없어. 역함수 관계밖에 없어. 그래서 G가 F의 역함수다라는 걸 사실 바로 체크할 수 있으면 아주 베스트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3번. 자,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에 대해서 gx를 f.fx라고 하잖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gx의 최대값이 3일 때 gx의 최소값을 구하죠. 지금 얘는 fx의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식을 찾을 수 있어. gx가 합성함수나 gx가 f의 fx예요. 그럼 지금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얘는 그냥 여기 fx에 x 대신에 fx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 지금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3에 fx 더하기 k랑 똑같을 거고 f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k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k 더하기 k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9x 마이너스 2k가 되겠지? 이게 gx. 그럼 gx는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1차 함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있을 때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1에서 최대값을 가질 텐데 최대값이 3일. 그럼 최대값은 x가 1일 때니까 9 마이너스 2k가 되겠지? 얘가 3이다. 따라서 k는 3이 되겠네. 그래서 gx는 갔으면 9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갔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5가 답이 되겠다.
합성함수 식을 찾을 수 있으니까 1차함수 그래프 이용하면은 뭐 얼마든지 그래프가 아니라 식 이용하면 얘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 1차함수니까 지금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주면 x가 1일 때 최대값 갖고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최대값, 1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2니까 이게 3이다. 그래서 k는 3이 나왔어. 그러면 gx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x 마이너스 6으로 바뀌겠지. 근데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최소값 마이너스 10. 교환법칙을 성립하는 함수 관계가 역함수 관계랑 항등함수일 때도 되긴 하지. 항등함수가. 근데 이 교환법칙 설명할 때 원래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아. 근데 함수랑 항등함수랑 합성하면은 모델이 그냥 항등 f 되지. 항등함수는 합성은 곱하기 1 같은 거라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해. 그리고 역함수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되지? 이거 항등함수 되는데 얘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만약에 f랑 g랑 f가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둘 다 g나 f가 항등함수가 아니야. 항등함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역함수 관계밖에 없다. 역함수 관계밖에 없어.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내 말을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쓸 수 없으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쓸 줄 알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사실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없기는 해. 나는 너네들한테 이런 팁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자, FGH에 대해서 F.GX는 3x-2고 H.G.fx는 6x-5일 때 F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함수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거든. H.G라는 합성함수, 우리가 함수를 합성하면 뭔가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잖아. H.G를 G 다음에 H 다음에 뭐지? 아닌가? 아니는 항등함수니까 안 되고 J라고 해볼까? 선생님 얘를 그냥 H.G를 J라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해볼게. 이러면 조금 편해져. 그럼 H.GX를 뭐라고 써볼 거냐면 그냥 JX다라고 이렇게 써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가 3x-2인 거지. 이 2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2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H.G.fx를 계산할 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얘 대신에 J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J.fx가 6x-5다라는 건데 J.fx니까 얘는 J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jx가 지금 3x-2니까 jfx는 여기에 x 대신 fx 집어넣은 거니까 3 곱하기 fx-2가 되겠구나. 얘가 6x-5다. 그럼 얘를 fx에 대해서 정리하면 fx를 알 수 있겠지? 마이너스 2 넘기고 양변 3으로 나누면 fx는 2x-1이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F5는 9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합성함수를 하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이제 사실 정확하게 문제를 풀면 어떻게 풀기를 바라는 거냐면 H.G.fx를 계산할 때 뭘 먼저 합성하든 상관이 없잖아. 근데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쳐볼게. 그럼 얘는 H.G 안에 여기 안에 fx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H.G가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x 대신 fx를 집어넣은 거라서 3 곱하기 fx-2다라고 바꿔도 괜찮고 정확하게 이렇게 풀길 바랍니다. 다음에 40. 자,
자,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존재하고 f 도트 fx는 x고 fe는 마이너스 1일 때 뭐 복잡한 걸 구해달라 그랬는데 자,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한번 좀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f 도트 fx가 x래. 자, 여기 써볼게. f 안에 fx를 집어넣으면 x가 되고 싶대. 이렇게 되고 싶대. 다 풀고 설명할게. 다 풀고. 자, 그럼 f2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거든. 자, 그럼 우리가 f2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용해서 f2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x는 2 한번 집어넣을게. x는 2 한번 집어넣어. 2 한번 집어넣으면 f에 f2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f2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얼마다? 2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f 마이너스 1은 2다. 그러면 얘는 2네. 그 다음에 요거 구하고 싶은 거잖아. f 인버스 2는 우리 항상 역함수의 값은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고 했었지. 선생님 이걸 k라고 하면 얘는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k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근데 fk가 2가 되는 거 뭐야?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그러면 얘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1이 답이 되는 거지. 1이 답이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유식하게 풀어볼게요. 유식하게. 이렇게 풀어도 뭐 어렵지 않고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유식하게 풀어볼게요. 둘이 합성했더니 뭐 나왔니? 함수함수 나왔잖아. 둘이 합성해서 함수함수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 역함수 관계밖에 없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함수함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자기랑 자기를 합성했더니 x가 나왔거든.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fx랑 이렇게 쓸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f랑 여기 됐을까?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얘기야. 이런 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 그럼 얘는 이걸 딱 보자마자 f랑 f 인버스가 같다? 같다 그랬잖아? 그럼 f2가 마이너스 1이면 f 인버스에다가 2 집어넣어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둘이 자리 바꾸면 f 마이너스 1은 얼마야? 2네? 그럼 끝났네. 여기 바로 다 나와. f2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풀 수 있어야 수학을 제대로 배웠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따가 그 공식 때문에 그거 안 그래도 오면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 해줄게. 그 다음에 38번 38번. 자, 이것도 이제 좀 잘 봐야 돼.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또 범위로 주어져 있지. 근데 x에서 x를 함수니까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인데 어떤 이차함수가 역함수를 갖고 싶대. 역함수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뭘 쓸 수밖에 없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 정의역 공역이 범위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범위를 또 먼저 체크를 할게. 지금 a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표현해보자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도 a보다 크거나 같다. 나는 지금 요 범위에서 이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고 싶다. 이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내가 빗금친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틈없이 메꿔줘야 되니까 반드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돼? A,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A, A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8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잖아. 축의 방정식이 x는 4야. 얘의 일부분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역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그렇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A는 우선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A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요 이차 함수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를 집어넣어서 A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8A 18이 A가 되면 되지. 그래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8이 나오겠다.
되는 거죠. 3은 안 되고 6만 바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을 1차 함수 가지고 잘 풀어봤으면 이제 2차 함수에도 충분히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40, 50. fx가 x-a고 gx가 3x-2a고 g도 또 fx가 3x 플러스 1일 때 f도 g 인버스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해달라. 우선 구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좀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면 얘는 f 안에 g 인버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네.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얘는 좀 치사한데 a의 값을 우선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좀 먼저 이용을 해야겠다. g도 fx, 그러니까 g 안에 fx가 들어있는 게 3x 플러스 10이다. 내가 지금 fx도 a를 모르고 gx도 a를 모르니까 저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좀 만들어 볼게. 그럼 gfx는 여기에 x 대신에 fx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는 3 곱하기 fx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그럼 fx가 x 마이너스 a니까 그냥 바로 계산할게. 3x 마이너스 5a가 되겠네. 이게 3x 플러스 10이 되고 싶지. 그럼 상수항이랑 상수항이랑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가 플러스 2고 얘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4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g 이거 해봅시다. 이거 다 했지 뭐지. 자,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 g 인버스 마이너스 2. 항상 우리 역함수 문제다. 역함수가 변하는 거 나오면 얘를 k다라고 두고, 나는 역함수식 절대 안 구할 거라 그랬어. 둘이 자리 바꾸면 성립해야 되니까 gk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겠네. 여기다가 k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은 거니까 뭐 3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다. 넘기면 k는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야. 얘가 마이너스 2인 거네. 얘가 마이너스 2. 그럼 f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3번. 이 역함수 계산하는 거 진짜 잘해야 돼. 역함수. 53번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복잡한 걸 구해달라고 했는데 함수의 연산 문제인 거지. 함수의 연산은 늘 똑같은 걸 하게 될 거거든. 항상 이렇게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할 거니까 요 역함수를 분배를 먼저 할 거고, 선생님 f는 그대로 쓸게. f 그대로 쓰고, 역함수 분배하면서 자리가 바뀔 거잖아. 자리가 바뀌면 g의 인버스가 왼쪽으로 올 거고,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f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얘는 그냥 계산하는 거지. 세 개짜리를 주더라도 우리 f 안에 g 인버스 안에 f의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럼 f 마이너스 1부터 먼저 해볼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그러면 g 인버스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지. 얘 항상 k다라고 두고 gk는 마이너스 1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gk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1이 나오겠다. 얘가 1이. 얘가 1이니까 f1을 구해달라는 문제를 바뀌고, x가 0보다 클 때 여기다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답은 2가 답이 됩니다. 만약에 저기 식에서 그 왼쪽에 기지 옆에 또 도트하고 뭐가 있으면 어떻게 여기에 또 있으면? 네, 안에 가로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 옆에다가 또 쓰면 돼. 계속 계속 그냥 쓰면 돼. 4개, 몇 개를 주더라도 그냥 자신있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 나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인버스가 없으면 분배를 안 하면 가로만 있으면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러면 요거 f 우리 괄호 분배법칙 필요 없잖아. 순서만 지키면 되니까. 얘는 둘이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되지. 그럼 없어지지. 그럼 그냥 g만 남겠네. 가로는 없다고 보면 그렇지. 우리 선생님 그래서 분배법칙 할 때
순서만 지키면 돼. 이 순서만. 뭘 먼저 하는 건 상관없지만 순서만 지키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50. 자, fx가 ax 플러스 b고 gx가 x 플러스 b인데 얘는 요거 성립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성립한다. 자, 선생님이 항상 역함수는 나는 안 그려서 할 거다라고 했었잖아. 이것도 좀 생각을 한 번만 해볼게.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를 뭐라고 말할 수 있니? 얘 인버스를 묶어낼 수도 있지. 얘 묶어내면 어떻게 될까? 수리 순서 바뀌면서 그렇지. F 도트 G 전체의 인버스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요 위에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F 도트 G 전체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뜻인 거지. 그럼 우리 그냥 F 인버스 A가 B이면 F, B는 A다로 나는 무조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 거라고 그랬잖아. 정의를 이용해서. 그럼 얘도 똑같아. 어떤 거에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역함 둘이 자리 바꾸면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F 도트 G에 둘이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얘는 F에 G에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6이다라는 뜻이고 G 마이너스 4는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얘 2 나오지. 그럼 F2가 마이너스 6이구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쓸게. 그냥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정보를 하나를 찾았고, 그 다음 얘도 F 도트 G 인버스 7은 F 안에 G 인버스 7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야. 그러면 G 인버스 7은 얼마니? 이제 이런 거 진짜 잘 할 수 있어야 돼. G 인버스 7을 또 K라고 두면 그치, GK가 7이 돼야 되니까 얘 1 나오겠지. 1 이렇게. 얘가 1이 돼. 얘가 1이. 그럼 F1이 마이너스 2라는 뜻이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다. 이거 연립하면 A,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A는 마이너스 4가 B는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소민이랑 하나이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진짜 수업을 하면서 가끔 학교 욕을 많이 하거든. 많이 하긴 하는데 정말 많이 하긴 해. 근데 내가 어제 선생님이 예비 중등 학부모님들 갑자기 간담회가 생겨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외고를 물어보시길래 보내지 말라고 했어. 외고 보내지 말라고. 왜요?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게. 좋은 학교는 맞아. 근데 나는 이런 말하면 내가 너무 속세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있어서 중학교는 고등학교 가기 위한 전 단계고,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단계고, 대학교는 취직을 하기 위한 단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나라는. 너네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다라고 하면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니? 그래, 그게 짱이야. 대학 잘 보내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지. 그러면 대학을 잘 보내려면 애들이 대학을 잘 갈 수 있게 뒷받침해줘야지 좋은 학교인 거야.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함수, 역함수 제일 중요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너네 수업하면서 제일 공을 들여서 수업을 하고 있는 단원인데 너네 못 나와가지고 수업 못 들었지, 또 그 인터넷 끊어가지고 또 인강도 제대로 못 듣겠지. 내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여기 하필 이런, 차라리 집합 형제에서 그랬으면 내가 좀 덜 했을 텐데 함수, 역함수에서 그래서 너네가 좀 더 많이 힘들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그래도 수업에 참여해서 듣는 거랑 인강 듣는 거랑 당연히 또 다를 거고 또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좀 많이 연습해야 될 거야. 시험 대비하면서 또 많이 할 거니까. 87번 봅시다. 자, fx가 ax 플러스 b고 gx가 x 플러스 c일 때 f 도트 g 인버스가 3x 마이너스 1은 x고 f 인버스 3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문제가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나는 역함수식을 죽어도 안 쓸 거다, 난 정의만 이용해서 풀 거다, 그거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f 도트 g를 그냥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봐. 어떤 거에 역함수를 칠한 거에다가 3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데 그럼 정의에 의해서 둘이 자리를 바꾸면 이 문자도 진짜 상관없어. 둘이 자리를 바꾸면 뭐가 성립하겠어? f 도트 g의 x가 뭐가 될 거야? 3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러면 끝난 거야. 이러면 끝난 거야. 얘도 둘이 자리 바꾸면 f 마이너스 1은 3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해보죠. 얘는 f에 gx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fx에 x신에 gx 집어넣는 거니까 a에 gx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근데 gx가 x 더하기 c니까 일단 x 더하기 c 집어넣으면 a에 x 더하기 c 더하기 b가 돼서 ax 더하기 b 더하기 ac가 됩니다. 이게 3x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ax랑 3x랑 같아야 되니까 a는 3이 될 거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인데 a에 3 집어넣으면 쓸게. b 더하기 3c가 마이너스 1이 돼. 근데 또 f 마이너스 1, 3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는데 a가 지금 3이라고 보여줬으니까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 마이너스 3이 3이 나와. 그럼 b는 6이네. b는 6.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여기는 C는 여기도 지저분해. 마이너스 3분의 7. 그러면 마이너스 42가 돼요. 여기서 역함수는 진짜 정의가 전부인 거야. 정의가 전부야. 모든 문제 다 갖다 줘도 다 정의만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좀 쉬었다가 잠깐만요. 위함수를 나옵시다.